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 자유보다 더 빡신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까상! 일단은 뭐, 이때까지 내가 했던 얘기들은 그런 뭔가 한국에 자리 잡혀 있는 불합리한 문화나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반님에 올라왔던 거 보면 돌잔치 같은 거 이제 5성급 호텔에서 막 해야 된다고. 그리고 굳이 5성급이 아니더라도 돌끝맘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 돌이 끝난 거를 해시태그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 조회수가 101만 건이라고 하길래 내가 직접 찾아봤거든. 실제로 그래. 해시태그가 101만 건이 진짜로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였고, 그리고 뭐 이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게 아이를 통해 가지고 투영을 시켜 가지고 좀 이제 허용을 부리는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빡시잖아.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뭐 맞벌이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게 되고 여성 경제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 근데 뭐 이제 정신병이나 이런 것도 되게 높고 결혼병이나 이걸 봤을 때 분명히 한국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게 냉정하게 말해서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근데 이런 한국보다 더 빡신 데가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바니 형 그런 데가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어딘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제 중국이지. 그래서 오늘은 중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라방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바님은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한다면 어느 나라 자유랑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어떤 나라 여자랑 국제계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정말로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뭐 그러면 뭐 그게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 뭔가 좀 감정이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불끈불끈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또 뭐 마음만 불끈불끈 거리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뭐 이제 불끈불끈 그런 게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딱히 뭐 국적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나도 중국 자유는 왠지 피하고 싶단 말이야. 중국 자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자유가 보면 되게 빡십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더 빡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뭐였냐면, 중국에서 춘절 끝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 이혼을 하는,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뭐 시월드니 셔월드니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나면 또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중에서도 춘절 연휴 끝나고 나면 이혼이 진짜 늘어나가지고 막 SNS 보면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혼율이 어느 정도에 육박하냐면 실질적으로 90년대생 절반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중국에서는. 90년대생의 절반이 이혼을. 그래서 이게 통계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걸 것 같아. 우리나라에는 그게 잘 없는데 통계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외국 같은 데는 결혼 10년 유절 이런 게 있거든.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90년대생이 50%가 이혼한. 이거는 뭐 사실상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보기엔 한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는 중국한테 초월당하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비 불균형이 엄청 심하거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결혼하면 또 차일이라고 해가지고 돈 같은 걸 받아내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혼하고 돈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내 당국 내에서도 이 차일이란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성비가 너무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판 뭐 이렇게 커뮤 같은 데 돌아다니는 글을 보게 되면 중국 남자가 그런 글을 쓰더라고. 결혼만 하면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집에서 빨래하고 이런 거 다 해준다고.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더 빡신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게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출산율을 보게 되면 이게 1990년대부터 2022년 딱 이게 30년을 보잖아. 다이나믹합니다. 확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겔 안에서도 그 주겔 안에서도 정말로 걸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중국자요. 중국자유랑 결혼하면 좆된다 약간 이런 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7년간 출생아 수가 56% 감소했고
1년에 대학 졸업자가 약 120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고학력이 들수록 출산율이 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한 자녀 정책은 폐지했긴 했는데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다이나믹함을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이걸 보는 이제 DC 같은데 반응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야. 그 짱깨들 억센 말투 들으면 경상도 그 이상으로 죗 같은 성적 억양이다. 야, 경상도가 뭐 어때갖고 그러는데, 그리고 동아시아 자유를 미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성비 불균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쟤들도 남자 재산 반갈죽 당하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혼할 때부터 반갈죽이라고. 조선의 매운맛이다라는 이야기부터 한국의 선진적인 빠미니즘 덕분이다. 공산주의보다 빠미가 더 악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멜소스의 인구로는 하나도 맞지 않다. 멜소스 병신새끼라는데, 멜소스의 인구라는 게 뭐냐면 그냥 결국엔 인구라는 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지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근데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조금 마음적으로 조금 통쾌함을 느끼는 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빠미 같은 걸 퍼뜨리고 이 세력 중에는 중국 세력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성시대나 이런 데 보면 조선족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마우당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진짜 오래전부터 그냥 전부 다 덧글 작업하고 그런 애들이야. 덧글 하나당 뭐 이제 푼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그런 거를 흑사병을 계속 퍼뜨려 놓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거든 실제로. 근데 이게 이제 역으로 수출이 된 거지. 역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또 망해가고 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한국식 그런 포르노라던가 이런 게 중국으로 강탈하게 되면서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거든.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동기어진이라고 하잖아. 같이 뒤지는 거.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이제 이미 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도 이제 보기엔 이제 끝났거든, 내가 보기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통쾌하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중국 자유 전체가 뭐 그렇진 않겠지.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기본적으로 그런 뭔가 내가 이때까지 느꼈던 사람들, 중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화 사상만큼은 어쩔 수가 없거든, 진짜로. 거의 다 그게 기본 패시브라 가지고, 물론 나도 이제 그렇게 중국 사람을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또 한 분이 그 중국 자유랑 재혼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중국 자유가 진짜 빡십니다. 그 막 싸우면 막 칼 들고 온대, 막. 여자가 칼 들고 와가지고 막 난리 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무서워서 돈 주고 이혼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 저희 아버지 친구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돈까지, 칼까지 들지도 않잖아. 우리 그냥 조용히 도축하고 그렇지. 막 칼 들고 협박하진 않잖아. 뭐 그런 사람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국보다 더 빡신 자유가 나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중국도 굉장히 빨리 마탱이가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언젠가 누가 그런 얘기 했거든. 한국인이 1억 13억이 모이면 그게 중국이다라는 얘기 내가 들은 적 있었는데,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진짜.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은 맨날 한국 자유만 까면 재미없잖아. 중국 자유 한번 데리고 왔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자유 중에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중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 이제 10% 여자만 좋아도, 10% 여자만 좋은 여자 해도, 야, 1억 3천 명이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 많다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로 뭐 중국 자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잡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중국 자유와 여러분들이 맞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 뭐 오늘 점심 반찬은 중국 음식이었다, 알았지? 중국 요리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